자, 오늘 채무자 같은 경우는 동창 친구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채무자한테 투자 좀 해보라 권유를 해서 종목 추천을 받고 투자를 했는데 큰 손실을 보게 된 거죠. 안 그래도 형편이 힘들어서 마음이 급한데 친구가 선물이나 옵션 투자를 하면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해줘서 참 나쁜 친구네요. 카드 대출까지 받아서 해외 선물 투자를 했다가 전부 날렸다 그런 스토리입니다. 주식으로 날린 사람 중에 이런 스토리가 많거든요. 원래 주식 투자에 별 관심이 없는데 형편이 너무 궁하고 힘들어서 친구나 직장 동료한테 권유받고 이거라도 해서 용돈이라도 벌어보자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주식으로 돈 날리고 빨리 회복하려고 좀 더 위험한 선물이나 옵션 투자하다가 완전히 다 날리고 빚만 졌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의 초본 주소를 보시면 알겠지만 광주하고 전남에서 사셨던 분인데 주식 코인 탕진한 게 많아서 서울에서 신청하기를 희망하셨거든요. 4월 2일에 급하게 서울에 취업했습니다. 4월 2일에 취업하고 4월 4일에 바로 신청했는데 그래도 금지 명령이 나왔습니다. 금지 명령 받으면 유체동산하고 월급에 대한 강제 집행이 금지되니까 마음이 편하죠.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수도 없고 변제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으니까 채무자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시작하자마자 최근 채무에 대해서 이렇게 소명을 해야 됩니다. 국민은행에서 25년 1월 1일에 대출을 받았는데 1,000만 원 받았다. 내 국민은행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 1월 15일에 사용을 했는데 1,000만 원 다 썼다. 신한카드 대금 결제한다고 다 썼다. 그래서 청산가치에 반영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소명을 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전부 소명을 해야 됩니다. 이용 상세 명세서 떼면 내 카드 어디 썼는지 다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그거 제출하고 언제 얼마 썼다 어디 썼다 전부 다 소명을 해줘야 됩니다. 입출금 내역도 마찬가지죠. 은행이든 증권사든 계좌 내역 전부 다 제출하고 어디 썼는지 소명을 해야 됩니다. 방법은 동일합니다. 주식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남아있는 잔액은 나의 청산가치가 맞겠죠. 예를 들어 내가 손실금액이 1억이면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니까 청산가치에 포함이 되면 1억 이상 변제해야 되니까 1억 나누기 36개월 하면 278만원 현재가치 고려하면 좀 더 변제해야 되는데 청산가치 제외하면 변제금이 작게 나오겠죠. 근데 그건 손실금액이고 전국의 어떤 법원이든 남아있는 잔액 키움증권이나 업비트에 남아있는 잔액은 내 재산이니까 그건 당연히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야죠. 업비트에서 해외 선물 사이트 돈 넘어간 거 그거 보여주면 내가 얼마 손실봤다 이거 소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부는 손실했지만 일부는 손실되기 전에 출금해서 사용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어디 썼는지 사용처 소명해야 됩니다. 사치탕진 과소비 사용처 불분명하면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오늘 취업하고 내일 바로 신청하면 모양새가 좀 빠지지 않나 이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법원에서 이런 보정 권고를 내립니다. 매달 월급 받는 것을 받으면 7일 내에 보정소로 법원에 제출해라. 왜냐하면 몇 년 다니던 직장은 작년에 월급 받은 내역이 있으니까 그거 보여주면 되는데 오늘 취업하고 내일 신청해버리면 월급 받은 내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 말에 월급 받으면 법원에 내고 다음 달 말에 월급 받으면 제출하고 그 다음 달 말에도 월급 받으면 계좌 내역 법원에 제출하고 매달 수시로 법원에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키움증권의 잔고증명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은행권만 내고 증권사 내역은 안 내도 되는 줄 아시는 분이 있는데 증권사든 은행이든 내역은 전부 다 제출합니다. 삼성카드 사용 내역 제출하고 신한카드 사용 내역도 제출하고 우리카드 사용 내역도 제출하고 자 광주 전남에 사셨던 분인데 3월 23일에 급하게 서울에 월세방 구해가지고 4월 2일에 취업하고 4월 4일에 신청한 거죠. 급하게 이사해서 임대차 계약서 이것도 제출한 겁니다. 이거는 근로계약서인데 4월 2일에 취업했다 법원에 제출했고요. 근데 법원에서 이분의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거죠. 왜냐하면 채무자 중에 카드 깡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더 이상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인터넷 업체 같은 데 알아보거나 아니면 옆에 가게 사장님한테 부탁해가지고 100만원 카드 결제해서 20만원 수수료 주고 80만원 돌려받아가지고 요 80만원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거죠. 법원에서 보면 이상함을 바로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결제 금액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200만원, 100만원, 300만원, 200만원 그리고 결제 일시도 다닥다닥 붙어 있단 말이죠. 원래 정상적인 결제를 하면 저렇게 안 되겠죠. 뭐 15,000원, 7,900원, 뭐 3,500원 이런 식으로 수십 수백 건의 결제가 되어 있을 건데 다른 카드를 봐도 300, 300, 100, 300, 200, 230 이런 식으로 결제가 되어 있죠. 그것도 전부 다 똑같은 거래처에서 한 번에 다 결제가 되어 있죠. 그렇게 카드 깡하고 돌려받은 돈으로 키움증권에 돈 넣어서 주식으로 날렸다. 서울은 주식 탕진 청산가치 제외니까 사정 좀 봐달라 설명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거래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 청산가치에 다 집어넣어라. 계속 이런 취지의 보정 권고가 나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법원이 하는 말은 카드깡하고 돌려받은 돈은 어디에 썼나 사용처를 소명해보라 이런 취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는 생활비나 병원비로 썼으니까 청산가치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주식 코인으로 날려서 서울회생법원은 또는 부산 수원회생법원은 주식 탕진은 청산가치 제외니까 좀 넘어갑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는데 이론
이론상은 저렇게 사용처를 소명하면 되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일반 대출 사용처보다 카드깡 사용처를 훨씬 더 엄격하게 보고 또 그 자체로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행히 이 채무자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 날렸다는 것을 기어이 소명을 해서 청산가치에서 제외하긴 했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사건이 힘들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4월달에 신청하고 6월달에 월급 175만원 받은 것을 그때그때 받을 때마다 계좌 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서 실제로 직장이 있다는 것을 소명을 하는 것입니다. 7월달에도 월급 159만원 받았다고 받을 때마다 수시로 법원에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광주에 살다가 3월 말에 서울에 급하게 이사와서 4월 초에 급하게 취업하고 4월 4일에 신청했는데 카드깡 한 것도 많았는데 그래도 10월달에 개시 결정은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운이 좋고 잘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여가 159만원인데 24년 당시 1인 생계비 135만원이 아니라 118만원 뺐습니다. 월급이 작으니까 생계비를 좀 내린 겁니다. 카드깡도 많고 주식 탕진도 많은데 다행히 60개월 아니고 36개월 나왔고 40만원 36개월 1400만원 변제하는 걸로 종결됐습니다. 보시면 청산가치 1300만원 되어 있죠. 주식 탕진한 것도 전부 다 제외가 되었고 카드깡으로 주식 탕진한 것도 여차하면 청산가치에 반영될 뻔했는데 전부 제외하고 10% 변제하고 90% 탕감받고 이자는 전부 다 탕감받는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전체 채무 1억 4천 중에 1400만원 변제. 주식 코인 탕진이면 지방보다는 서울, 수원, 부산 법원이 낫겠죠. 지방은 탕진한 1억이 전부 청산가치에 들어오니까 36개월 동안 1억 이상을 변제하려면 한 달에 280, 300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반영을 안 하니까 변제금이 상대적으로 낮겠죠. 오늘 서울에 이사하고 내일 서울 법원에 바로 신청해도 되나? 방금 이사하거나 방금 취업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각을 시키진 않거든요. 신청 자체는 가능한데 대신 법원에서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하겠죠. 매달 월급을 받고 있는지 실제로 사는 곳이 맞는지 더 엄격하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코인 탕진한 것도 문제가 되고 이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직장 구하는 것도 문제될 수 있고 가족한테 얘기 못한 것도 문제될 수 있고 이러면 어쩌나 저러면 어쩌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건데 사실 백날 고민해봐야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사하는 게 나으면 이사를 하시고요. 취업하는 게 나으면 취업을 하시고 조금 더 변제를 해줘도 그 동네에서 하는 게 낫겠다 싶으면 그 동네에서 하시고요. 아니면 워크하우스를 가셔도 괜찮고 뭘 하든지 행동을 하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카드깡이요. 이론상은 사용처를 소명해서 생활비에 썼다 또는 서울인데 주식 탕진이니까 청산가치 제외 선처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카드깡 자체가 탈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주식코인 탕진한 경우에 서울, 수원, 부산 법원은 탕진액은 청산가치에서 제외하지만 키움증권이나 업비트에 남아있는 주식코인은 당연히 나의 재산이니까 청산가치에 들어오고 업비트를 통해서 해외 선물 투자로 날린 사람은 그 이체에서 탕진한 금액도 소명을 해줘야 되고 탕진한 게 일부 있지만 나머지 일부는 출금해서 쓴 사람들은 어디에 썼는지 소명을 한 다음에 사채 탕진한 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참고로 이분은 지인한테 1억 이상 빌려주고 못 받은 것도 있었는데 몇 년 지난 사람이라서 법원에서 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지인한테 1억 변제해주고 못 돌려받은 사람은 법원이 볼 때는 지인한테 증여했거나 가족한테 편파 변제했다고 오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다, 사기 피해다 또는 저 사람도 진짜 돈이 없다 이걸 소명을 해야지 불이익을 보지 않고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